당시 쌀밥을 즐겨 먹었다는 최옥하 씨. 탄수화물에 집착하면서 체중은 7kg이나 늘었고 당뇨 판정까지 받은 건데요.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등산 중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분 섭취를 해주는 옥화 씨. 지금도 꾸준히 관리 중이라는 그녀. 현재 상태는 어떨까? 집으로 돌아온 후 혈당을 재보는데요. 정상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화 혈색소가 6.9였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마다 잴 때마다 1씩 2씩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5.9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화 혈색소가 1%만 떨어져도 백내장 발병률은 19%, 심근경색은 14%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 1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은 정말 힘들거든요. 실제로 뛰어난 약물이 당화혈색소를 2 정도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1만큼 떨어뜨리면 보통 약물의 정도의 힘을 갖게 되거든요. 당뇨 관리를 위해 먼저 한 일은 평소 즐겨 먹던 쌀밥부터 바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만큼은 꼭 신경 쓰고 있다는 옥화 씨. 보통 제가 잡곡밥을 해 먹는데 바쁠 때는 귀리가 당뇨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 통귀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요. 보시면 전자레인지에 이제 용기에 큰 숟가락으로 이제 6스푼 정도 넣고 물은 딱 잠길 정도만 해서 2분 돌리면 금방 밥이 됩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귀리밥.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준비하는데요. 신선한 채소와 기름기가 적은 목살구이. 당뇨에서 식이요법은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절대로 짠 거 먹지 않고 단 거 먹지 않고 예전에는 탄수화물도 즐겨 먹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드디어 당뇨에 좋은 건강한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 무언가를 챙겨 먹는 최옥하 씨. 그녀만의 혈당 관리 비법이 또 있다는데요. 이거 제가 당뇨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은 혈당 유산균인데요.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길래 저도 먹게 됐어요. 효과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식전에 먹어도 되고 식후에 먹어도 되는데 가끔은 까먹으면 운동하다가도 먹고 그래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챙겨 먹어요. 혈당 유산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이슈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보고에 따르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위험성 증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체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인 장면역이 사람의 건강을 건강하게 하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당뇨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소화와 영양 흡수, 면역 체계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건강에 밀접한 만큼 제2의 게놈, 제1의 유전체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의 발생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생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여 심장이 올바르게 뛰게 만들고 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며 폐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최옥하 씨가 챙겨 먹는 혈당 유산균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한 종류인데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ACO1입니다. 이 균은 건강에 유익한 균인데요. 인슐린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질량을 증가시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또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당 상승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해진 그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아무래도 당 수치가 조절이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었고요. 합병증 걱정에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살도 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당 유산균인 HAC01은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비만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는 HAC01이 체중을 비롯해 비만 관련 지표의 감소를 돕는다는 사실과 함께 지방세포 분화 및 지질 축적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유산균은 혈당 조절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평소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부 2명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갱년기가 오면서 혈당 관리가 걱정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린다는 설탕. 혈당 유산균 섭취 후 혈당 상승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2사람의 공복 혈당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혈당 유산균을 섭취하는 연규화 씨. 그리고 이어 2사람 모두 설탕을 녹입니다. 동시에 설탕물을 섭취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혈당 유산균과 설탕물을 섭취한 연규화 씨와 설탕물만 섭취한 김경자 씨. 2사람은 1시간 후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연규화 씨는 혈당 수치가 93, 김경자 씨는 146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혈당 유산균과 설탕을 함께 섭취한 연규화 씨는 실험 전 97이던 혈당 수치가 93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설탕만 섭취한 김경자 씨는 실험 전 108이던 수치가 146이 나오면서 혈당 수치가 38이 증가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요.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을 섭취했을 때 혈당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것은 고혈당으로 이어지면서 인슐린이 낮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저혈당을 일으킵니다. 유산균은 이렇게 혈당 수치의 변화가 심할 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췌장에 있는 세포 손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인슐린이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산균은 장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이 되는 췌장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면서 당뇨병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혈당 유산균인 HAC01이 고혈당을 개선해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한 HAC01을 투여하고 8주간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HAC01을 투여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식후 혈당 및 당화 혈색소가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